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합니다. 지나온 15년, 저는 법인 대표의 사업적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김프로TV를 통해 명실상부 기업의 국가대표 코치로서의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영상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 그리고 발생 원인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갑법인은 1997년 9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액면가 10,000원이니 주식수는 5,000주이고요. 설립 시에는 자본금 5천만 원에 대표 본인이 45%, 차명주주 5명이 65%로 시작하였는데 증자, 양도, 상속 등을 거쳐서 2002년부터는 자본금 11억 원에 대표이사 본인이 58.4%, 차명주주 41.6%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가파르게 성장하여 2018년 기준 주식가치가 127억 원이 되어 차명주주의 가치가 54억 4,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 차명 주식의 회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지요. 김프로는 2018년부터 갑법인과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차명주주와 대표이사와의 관계였습니다. 도표에서 주주 명부를 보면 모친과 형제 1은 특수관계인이고 을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먼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주주의 주식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명주식을 회수해오는 방법은 유상거래인 양수도와 무상거래인 증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을주주의 주식가치가 16억 5,748만 원이기에 양수도를 하려면 양수인이 을에게 그 가격 16억 5,748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양도 차익의 2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증여를 할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면 김프로가 아니죠. 김프로는 16억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액면가인 1억 4,668만 원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원래 본인 소유였던 주식을 회수해 오는데 거액의 돈을 지급하거나 거액의 세금을 낸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저가로 양수하면 양수자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면에 고가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김프로에게 시가 10억 원의 자산을 5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김프로는 5억 원의 이익을 보겠지요. 과세당국은 이익을 본 김프로에게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 또는 시가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볼까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부동산 포털 사이트나 한국부동산원에 실거래가 조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자 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거래하며 형성된 가격으로 사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산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되는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사실 거래가 거의 없는 자산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토지나 임야, 아파트를 제외한 다양한 건축물들,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우선이 매매 사례 가액, 감정 평가 가액, 공매, 경매 가액 등이 될 것이고,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액 등 기준 시가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도 상증법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계산 공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대체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격이란 게 고정불변이 아니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게 가격인데 정확한 시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상증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을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로 양수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보다 높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이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위 두 가지 조건에 맞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8억 원에 사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2억 원인데 이는 시가 10억 원의 30%인 3억 원에 미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당연히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6억 원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4억 원이고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초과하죠. 당연히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되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갑법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을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는 절사하겠습니다. 이를 액면가인 1억 4천만 원으로 사오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먼저 증여세 과세 요건을 따져보면 시가 16억 5천만 원에서 대가 1억 4천만 원을 빼면 15억 1천만 원으로 시가의 30%를 넘깁니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증여재산가액을 보시죠. 시가 16억 5천만 원에서 대가 1억 4천만 원을 뺀 15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12억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40% 구간으로 약 3억 2,4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부담되어 시도조차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주식을 대표이사 1명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포함 가족 6명이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6명이 각각 총 시가 16억 5천만 원의 6분의 1인 2억 7,500만 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물론 매입 가격은 액면가인 2,330만 원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2억 5,167만 원으로 3억 원 이하가 되겠지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셈이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녀에게도 지분이 넘어가니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 사례는 비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명백하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특수관계인인지 비특수관계인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을 비특수관계인으로 잘못 해석하여 진행하면 막대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요. 김프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법인의 모친과 형제 1의 주식을 소송을 통해 회수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